분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분류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옳고 그름의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배신, 배은망덕, 파렴치. 강력한 도덕적 언어들이 그 행위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그 언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덮어버립니다. 왜? 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함께 인생을 설계했던 파트너를 배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가? 왜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 선을 넘는가? 이 질문에 나쁜 사람이라서 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습니다. 중년의 불륜. 그것은 사실 한 인간이 자기 삶의 결핍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입니다. 그 결핍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분류는 그 왜곡된 표출의 가장 극적인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압니다. 혹은 누군가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중년의 불륜이 단순히 홧김이나 유혹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도덕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중년의 불륜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심리적 동기.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 1. 자존감 회복형.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외적 특징.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가정, 사회적으로 문제없는 관계.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이른바 인생의 전고를 지나는 시기에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배우자의 눈빛에서 설렘을 찾을 수 없고 일상적인 대화는 기계적이며 성적 관계조차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내적 동기. 자존감 회복형의 핵심 동기는 자기 가치의 재확인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을 갈망합니다. 불륜 상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들에게는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그 공급이 끊기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위치가 정체되거나 후배들에게 밀리기 시작할 때, 집에서조차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 갈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에 지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남편이 자신을 여자가 아닌 아이 엄마로만 대할 때 동일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명의 매력적인 이성으로 대해준다면 그 유혹은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적 키워드. 중년기 자아 정체성 위기, 자존감 결핍, 타인 인정 의존성 결과. 자존감 회복형의 분류는 처음에는 강렬한 행복감을 가져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다. 는 확신이 그들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채워야 할 자존감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륜 상대에게서 받는 인정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상처 자체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불륜이 탈로 나거나 관계가 끝났을 때 더 큰 공허함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형 2, 일탈 욕구형, 이것이 아닌 다른 삶. 외적 특징.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일까? 이들은 자신의 삶이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을 따라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러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 각본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적 동기. 일탈 욕구형의 핵심은 억압된 자아의 분출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억압해온 모든 욕망, 감정, 충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그림자를 평생 누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자아가 약해지는 순간 그 그림자가 폭발적으로 표출됩니다. 불륜은 이들에게 있어 규칙 밖의 삶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 허락되지 않은 것, 사회가 비난하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 자체가 이들에게는 자유의 감각을 줍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일탈 욕구형이 불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관계가 상징하는 일탈 자체를 사랑합니다. 심리학적 키워드. 융의 그림자 이론. 억압된 자아. 자유의지의 재확인 결과 일탈 욕구형의 분류는 짜릿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느낌, 사회의 시선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불륜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배신하지 않고도 죄책감 없이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얻어집니다. 결국 일탈 욕구형의 사람들은 불륜이 끝난 후 더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일탈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륜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형 3, 생애 재확인형, 나는 아직 살아있다. 외적 특징. 이 유형의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거나 주변의 동년배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유한성을 자각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렬한 생의 욕망이 폭발합니다. 내적 동기, 생의 재확인형의 핵심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현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중년의 불륜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바로 성적 관계입니다. 성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적 욕망은 생존 본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년에 이르러 신체적 노화를 느끼고 성적 매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새로운 사람과의 성적 관계는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나는 아직 매력적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심리학적 키워드, 죽음 불안, 실존적 위기, 에로스와 타나토스 결과, 생애 재확인형의 분류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정을 버리고 경력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불륜 관계에 올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것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불륜 관계가 끝났을 때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찾으려 했던 생의 의미는 타인이 아닌 자기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생의 재확인은 새로운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 자신이 존재한 흔적을 남기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 세 가지 심리적 동기가 불륜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가? 왜 사람들은 자존감 회복, 일탈 욕구, 생애 재확인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는가? 1. 감정의 언어 능력 부자에 많은 중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감정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공허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정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나는 지금 자존감이 바닥났다. 나는 억압된 삶을 살아왔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2. 관계 내 소통의 실패 많은 분류는 부부간 소통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적 소통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작은 요구에 반응합니다. 불행한 부부는 그 요구를 무시합니다. 오늘 힘들었어 라는 말에 나도 힘들어 라고 답하는 것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중년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결핍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때 나타난 제3자가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준다면 그들은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금기와 억압의 역설. 우리 사회는 불륜을 극도로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그 금기는 역설적으로 불륜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리액턴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느낄 때 그 제한을 깨뜨리려는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마 라는 말은 하고 싶다는 욕구를 증폭시킵니다. 특히 일탈 욕구형의 사람들에게 불륜은 사회가 금지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나는 규칙을 어길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는 환상을 줍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성과 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불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중년기 발달 과업의 실패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에 따르면 중년기의 핵심 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생산성이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침체에 빠집니다. 많은 중년의 분류는 바로 이 침체의 증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즉각적인 쾌락과 자극을 추구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면 이를 통해서든 취미를 통해서든 사회 기여를 통해서든 불륜의 유혹은 훨씬 약했을 것입니다. 5.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역설.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불륜은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헌신은 있지만 열정이 식었고 진정한 친밀감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이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무섭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배우자와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륜 상대와는 환상 속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둘 다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불륜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관계의 순환 속에 갇힙니다. 불륜은 도덕의 문제 이전에 인간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유형, 자존감 회복형, 일탈 욕구형, 생애 재확인형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억압된 삶을 살아왔다면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고도 자유로워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연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통해 그 두려움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정면 대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쉬운 길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하고 도피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둘째, 배우자와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결핍, 갈망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를 흔들더라도 그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일, 취미, 봉사, 창작,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생애 재확인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심리상담, 부부상담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륜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피입니다. 진짜 삶은 도피가 아니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